자, 반도체에 이어서 이슈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종료됐습니다. 미국 내에 전기차 캐즘 극복이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 정부는 9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공식적으로 종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전기차 구매자들이 받고 있던 이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이 전기차 시장에서 일시적인 수요 둔화, 즉 이 캐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이 보조금이 이 전기차 판매에 크게 기여를 해온 만큼 보조금 폐지 이후에 이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이 되고 이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기차 캐즘 참 안 끝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캐즘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 예상도 참 쉽진 않아요. 네, 저는 이제 전기차 캐즘을 앞으로 이제 향후 한 1, 2년 안에 이제 빠르게 좁혀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금리 인하랑 이제 배터리 가격에 대한 안정이 이어진다라면은 차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제 진입 장벽이 이제 확 낮아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제 충전망에 대한 확충과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이제 초고속 충전에 대한 보급이 불안 요소를 이제 빠르게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와 이제 플러그인이 이제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인기차급의 이제 전기차 신모델에 대한 수요를 확실하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26년 이제 전후가 아마 대중이 체감하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고 네네. 그전에는 이제 점진적이지만 이제 분명한 이제 회복 구간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주가 흐름으로 따지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중국 리튬 광산 가동 중단으로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1위의 배터리 제조업체죠. 중국의 CATL이 생산을 중단한 리튬 광산을 재가동할 전망이죠. 네, 이 세계 1위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이 CATL이 중단되었던 리튬 광산 생산을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리튬 광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이 3%에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광산인데 현재 이 CATL은 11월 중으로 조업을 재개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리튬 공급이 다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이 시장의 우려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걱정은요. 중국에서 리튬 광산이 재가동되면 2차 전지 관련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CATL이 이제 중단했던 리튬 광산을 이제 재가동할 경우에는 이제 최근 급등했던 이제 리튬 가격이 좀 안정이 되거나 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의 이제 상승 모멘텀을 이제 약화시키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원자재에 대한 가격 안정은 오히려 이제 배터리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에 대한 완화라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등에는 리튬 수요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공급이 회복되어도 구조적인 수요 우위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 CATL의 이제 재가동이 단기에 이제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된 공급망 속에서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돋보일 거라 생각이 들고 네. 결국 이번 이슈는 이제 위기라기보다는 옥석 가리기에 대한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추석 이후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중에 특히 2차 전지 짚어보고 있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카톡 채널에서 주식의 발견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가 계속해서 탈중국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 전략이 국내 2차 전지 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의 탈중국 정책은 2차 전지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2026년부터 이 중국산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부품이 일정 비중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등 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 중국을 빼고 2차 전지의 대량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것은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성장과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탈중국 정책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산업의 이 생태계의 강화와 안정적인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규제로 중국 기업들의 진입이 어려워진 미국 시장을 한국이 막고 중국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지고 보니까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이 한국과 중국 이렇게 두 개의 국가로 양분 체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현재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이제 한국과 중국이 이제 주도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IRA 법안으로 인해 이제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들이 이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좀 주요 공급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반대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LFP 배터리와 이제 가격 경쟁력을 앞서가지고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 배터리의 이제 유럽 점유율은 2021년까지는 압도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중국 배터리의 점유율은 급등을 하였습니다. 기업별로 보면은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이제 중국의 CATL이 지난해 점유율 38.2%로 이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2023년 1위였던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2위로 밀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한국은 이제 미국, 중국, 한국은 미국 그리고 중국은 유럽이라는 이제 양분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 경쟁이라든지 정책적인 변화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시장 구도가 이제 고정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아까 그래프를 보셨습니다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진 셈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높다가. 자, 그렇다면은 따져봐야 될 게 유럽에서는 지금 내연차를 100%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놓쳐서는 안 될 시장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이 유럽 시장을 국내 2차 전지 기업이 진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까? 네,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연 기관차를 완전하게 이 전기차로 대체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수요가 현재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유럽의 이 자국의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배터리의 원자재부터 셀 생산까지 유럽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 기업들은 이 유럽 기업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이 관세나 이 원산지 규제 강화로 인해서 이 외산 배터리에 대한 장벽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이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을 통해서 대응해야 하는 그런 과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지금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와 이제 중국과의 이제 경쟁 심화 속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K온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ESS용 이제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전기차 외에 이제 수익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해서 대규모 R&D 투자를 이어가면서 이제 차세대 기술 선점에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각형이나 원통형 그리고 셀투팩 등 이제 다양한 폼팩터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고객 맞춤형 제품 라인을 이제 늘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부 기업들은 이제 전해질이나 전극 소재와 같은 이제 핵심 원재료 분야에서는 직접 진출해 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이제 공급망과 이제 수익성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ESS 이제 전고체 소재 등 이제 신사업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ESS는요 주식에 발견해서 그동안 꽤 많이 다뤘는데요. 전력 수요 증가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 전력 수요 증가와 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ESS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4년까지 5조 달러 이상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은 20% 이상의 고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재생에너지 발전의 이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전력망의 유연성을 높여가면서 안정적인 이 에너지 공급을 가능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네. 특히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이 AI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현재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ESS 시장이 중요성은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ESS 분야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기업 바로 테슬라죠. 지난달 테슬라가 신형 ESS를 공개했는데요. 시장에서는 ESS 사업 판도를 바꿔낼 게임 체인저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걸 개발한 건가요? 네, 테슬라가 이제 지난달 공개한 이제 신형 ESS는 기존 제품보다 이제 설치 속도는 20% 이상 빨라지고 비용은 30에서 4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제 효율성에 대한 개선은 이제 전력망 안정화와 이제 재생에너지 연계에서 큰 경쟁력을 주고 시장에서는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테슬라의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에 대한 매출은 연매출 한 110억 달러로 최근 1년 새 이제 40% 넘게 성장하면서 이제 회사의 이제 새로운 성장축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라든지 각국의 정책적인 지원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경쟁사들도 이제 대형 ESS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가지고 테슬라에 대한 독주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이번 발표는 ESS 전반의 산업에 대한 성장을 촉발하는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ESS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을 국내 기업들은 갖고 있는 거죠? 네, 국내 배터리 이 3사 기업들은 ESS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무전전 전원 장치 UPS용 고출력 배터리를 양산 중이고 화재 억제 기술을 적용해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DLD 봉법과 안전 진단 기능 고도화를 통해서 이 차별화된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고속 충전과 긴 수명 그리고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ESS용 배터리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강화하면서 안전사고를 줄이고 장기 사용을 보장을 하는 등 이러한 기술 역량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수주 역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이 대형 ESS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먼저 SK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 플랫아이언 에너지와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북미 시장에서 약 6조 원 규모의 ESS 계약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텍스테라 에너지와 독일 테스볼트와 공급 계약을 맺고 10월부터 ESS 배터리 양산을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K배터리 기업이 앞다퉈서 북미 현지 생산 기지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다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지난달에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체포, 구금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북미 시장의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생산기지 건설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 이제 약 475명의 근로자가 이제 RC에 체포되면서 공장 건설이 한 2, 3개월 지연될 것이라는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번 조치만으로 아마 전체 투자가 이제 중단되거나 이제 뭐 대규모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겠지만은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적인 속도와 이런 리스크는 분명히 커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뭐 단순히 이제 불법 체류 단속을 넘어가지고 미국이 한국의 이제 관세 협상적인 국면에서 이제 투자를 좀 압박한다는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 대한 고용 보호와 규제 강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은 동시에 한국 기업의 이제 협상 카드를 이제 주려는 전략으로도 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전기차라든지 청정에너지에 대한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이 좀 이제 흔들리더라도 일정이 지연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좀 이제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결국 이번 사태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의 인력이나 정책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좀 이제 외교적인 변수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기업이 도전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차세대 심장이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두고 업체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또 여쭤봐야 되네요. 전고체 배터리가 뭐죠, 정확하게? 네, 이 전고체 배터리는 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이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배터리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배터리의 모든 구성 요소가 고체인 배터리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을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체 전해질은 이 불연성을 통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 분리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구조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에너지 밀도도 기존 배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주행거리 연장, 그리고 빠른 충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만 들으면 나오기만 한다면 너무나 편리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직 상용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현재 이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이제 기술 확보와 이제 양산 시기를 좀 이제 앞당기기 위해서 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는 아마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2025년 내 이제 전고체 파일럿 라인 구축과 기술 확보를 통해서 2030년에 이제 상용화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특히 안정성을 이제 최우선 기조로 하면서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를 중심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SK온 역시도 이제 2027년도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상업용 시제품을 완성을 하고 2029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대량 생산 절차에 구축해 이제 시장 주도권을 이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삼성 SDI는 이제 경쟁사 중에서는 이제 가장 빠른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3년도에 이미 파일럿 라인을 이제 구축을 하였고, 네.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황화물계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프리미엄 전기차를 시장으로 이제 적용 차량을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리하자라면 이제 삼성 SDI는 2027년, 그리고 SK온은 2029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2030년 순으로 상용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있어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변수가 있어요? 네, 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무래도 이 생산 비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 배터리보다 제조 공정이 훨씬 더 복잡을 하고 값비싼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이전 대비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조 원가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공정 자동화나 소재 비용의 절감 또는 이 대량 생산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비용이네요. 그죠? 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올해는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내심하고 있고, 저는 그러길 바라고 있는데 오르다 내리고 이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남은 하반기에 장기적인 상승 흐름 가능할까요? 네, 2차 전지 섹터는 상반기 내내 이제 오름내림을 반복을 했지만은 하반기에는 이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2025년 1970에서 2030년 3910까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이제 전망돼서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이제 확고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5년 글로벌 리튬이온 이제 배터리 시장은 규모가 이제 약 741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는데, 평균 성장률이 약 14.46% 예상을 되며, 시장 규모는 2030년에는 1,456억 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반등 시점은 이제 금리 인하와 3분기 실적이 겹치는 11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실적 개선은 이제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변동성은 남아 있지만은 하반기에는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모든 투자자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추석 이후 주식시장이 열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시죠? 고민이 많으니까 추석 연휴에도 주식의 발견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관련해서 업종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한 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 리포트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도연 자문역과 주목해야 할 2차 전지 관련주 금운동 알아볼 텐데요. 먼저 동메달부터 알려주시죠. 네, 2차 전지 동메달 기업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동메달로 뽑은 이유는 바로 미국과 유럽에서 ESS 시장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EV용 배터리 외에도 ESS 매출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미시간 홀랜드 공장의 이 LFP 배터리 양산 그리고 북미 ESS 라인의 신규 가동 등 현지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LFP, ESS 분야의 점유율과 신규 수주가 확실하게 늘어나는 이 구간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흐름 속에서 2025년 2분기부터 무려 6분기 만에 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내년쯤에는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죠.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 동메달 LG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은메달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은메달 기업은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네, 이 종목을 은메달로 뽑은 이유는 바로 2025년 하반기부터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이 황화 리튬의 대량 생산 설비의 양산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기업은 울산 온산 공장에 약 8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황화 리튬 상업 생산 설비 착공을 개시를 하였습니다. 네네. 하반기부터 이 실물 생산을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렇게 매출이 발생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 증가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국내외 배터리 제조사들의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이 상용화의 로드맵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빠른 시장 선전도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나 미래 모빌리티인 UAM까지 확대 적용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 부분에서 이 기업이 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 알아볼 차례죠. 금메달 종목명은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한 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힌트는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의 발견 이 카톡 채널에서 드리는 이 금메달 기업의 힌트는 바로 글로벌 탄산칼륨 1위 기업이다라는 점입니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려보자면 금메달 기업은 우선 이 글로벌 탄산칼륨 시장에서 약 4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올해 포함을 해서 최근 3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약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금메달 기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기업을 금메달로 뽑은 김도연 자문역만의 이유가 있겠죠? 네, 이 기업을 금메달로 뽑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 때문입니다. 아, 이거 오늘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오늘 이 금메달 기업은 이 황화물 계열의 고체 전해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네. 이 기업이 투자한 회사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양산과 관련된 원천 기술과 75개의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기술적 진입 장벽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 탄산칼륨 사업 때문입니다. 이 탄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기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이 기업의 탄탄한 이 펀더멘탈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올해 이 탄산칼륨의 가격이 유럽의 비료나 화학 제품 수입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실적이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현재 강화가 되고 있는데 네. 이 탄산칼륨은 바로 이산화탄소제의 흡수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탄산칼륨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탄소 포집 시장의 성장과 함께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금메달 기업이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김도현 자문역이 탁한 금메달 종목 너무나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주신 분들에게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매번 강조드립니다.